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KDDX 사업이 약 2년 반의 표류 끝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31일 하나오션과 약 8,380억 원 규모의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척을 확보하는 전체 사업 규모는 약 7조 8천억 원. 대한민국 해군은 6천에서 7천톤급으로 알려진 차세대 구축함 6척을 확보하고 오는 2032년 말까지 일본 함을 인도받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2일 하나오션이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 기자 다카하시 고스케가 야후재팬에 관련 기사를 올렸고 이 기사 아래에 한국의 일본 전투함 모방과 기술 유출을 주장하는 일본 네티즌의 댓글들이 잇따라 달린 것입니다. 마스트의 형상을 조금 바꿨을 뿐 함정 전체의 모습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호위함과 매우 닮았다. 일본이 호주에 대한 호위함 사업에서 호주 현지 생산분에는 하나오션이 관여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기술을 베껴갈 것 같다. 일본은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단속이 허술하다. 심지어 한국 전투함은 상부 중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악천 후에 전복될 수 있다. 원양의 무서움을 모르는 연안해군이 만든 전투함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언뜻 봐도 합리성이 떨어지는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네티즌들은 왜 아직 건조조차 시작하지 않은 KDDX에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정말 KDDX가 모가미급을 모방했다는 기술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가 오스탈의 주요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호주에서 건조될 일본 함정의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반응의 밑바닥에는 전혀 다른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일본 야후재팬의 2026년 7월 2일 기사와 그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한국 해군의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2일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하나오션을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공식 선정했다. 약 7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약 2년 반 동안 정체됐던 사업이 마침내 재개되는 것이다. 최종 계약은 8월까지 체결될 전망이다. KDDX는 한국 최초로 본격적인 국산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차세대 구축함이다. 이 사업의 향방은 한국 해군의 미래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전투함 수출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보충 설명 및 견해. KDDX 사업은 6천에서 7천톤급 차세대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방공, 대잠, 대수상전 능력에 더해 네트워크 중심의 지휘 통제 능력을 갖추게 된다. 국산 전투체계를 탑재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으로도 불리며 2032년 말 선도함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에는 2023년 말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수주 경쟁과 이의 신청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약 2년 반 동안 정체됐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기술 평가 점수는 HD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을 앞섰다. 그러나 과거 KDDX 관련 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감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오션이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이는 방위산업에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과 기업의 경영 투명성도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함정 수출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나오션은 호주의 차세대 범용 호위함 사업 수주 경쟁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신형 FFM에 패배한 바 있다. 호주는 신형 FFM 후속함 8척을 자국 대형 조선업체 오스탈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계획인데 하나는 이미 오스탈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한국은 동남아시아 전투함 시장에서 유력한 경쟁 상대다.
KDDX 사업이 성공한다면 향후 한국의 대형 수상 전투함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KDDX 사업 재시동을 다룬 일본 야후재팬의 2026년 7월 2일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야후재팬에 게시된 다카하시 고스케 군사 전문기자의 기사 자체는 비교적 차분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아래에 달린 댓글로 내려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야후재팬 사용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27개의 댓글을 살펴보면 그중 9개, 약 33%는 대한민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와 모가미급 모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댓글들이 받은 좋아요는 모두 508개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7개, 약 26%의 댓글은 대한민국 전투함의 기술적 성숙도와 품질, 보건성을 불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달린 좋아요도 무려 311개였고요.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 댓글의 약 59%이지만 좋아요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1076개 가운데 약 76%를 차지합니다. 댓글의 숫자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야후재팬 사용자들이 어떤 주장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164개를 받은 최상위 댓글은 일본의 신형 호위함이 호주에서 현지 건조되는 과정에 하나오션이 개입하고 결국 일본 기술을 훔쳐갈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좋아요 144개의 댓글은 KDDX가 제대로 완성돼 취역할 수 있을지부터 지켜보자며 대한민국의 전투함 개발 능력을 조롱했고요. 좋아요 95개의 댓글은 마스트 형상만 조금 바뀌었을 뿐 KDDX가 모가미급과 매우 닮았다고 주장했고, 좋아요 89개의 댓글은 하나가 오스탈의 최대 주주가 된 목적 자체가 기술 확보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좋아요 73개를 받은 댓글에서는 대한민국 함정의 톱 헤비, 즉 상부 중량 과다 문제가 존재하며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조차 악천후에서의 복원성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함교 상부의 거대한 안테나 때문에 선체가 전복될 수 있으며 이는 원형을 모르는 연안해군의 한계일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놓았습니다. 상위 10개 댓글만 놓고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한민국 전투함에 대한 불신이나 모방, 기술 유출 의혹을 담은 댓글이 8개였고 이들이 받은 좋아요는 상위 10개 전체 823개 가운데 710개, 약 86%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히 몇몇 이용자의 우연한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먼저 KDDX와 모가미급의 외형이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적 수상 전투함들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선체와 상부 구조물의 경사를 연결하고 각종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를 통합 마스트 안에 집어넣으며 갑판이 돌출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임무와 저피탐 요구 조건을 가진 전투함 사이에 외형적 유사성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독일이 설계한 최신 호위함과 구축함에서도 쐐기형 선체와 통합 마스트, 폐쇄형 상부 구조물이라는 공통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모방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닮아 보인다는 인상을 넘어 선형과 내부 배치, 구조 설계, 추진 체계, 전투 체계의 기술적 계보와 설계 자료 접근 여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후재팬 사용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이 호주 오스탈의 지분을 보유했다고 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보유한 신형 모가미급의 설계 자료와 기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주로서의 영향력과 특정 방위산업의 기술 정보 접근권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호주와 일본 정부가 참여하는 전투함 건조 사업이라면 보안 구획과 접근 권한,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톱 헤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트와 레이더처럼 무거운 장비를 높은 곳에 설치하면 함정의 무게 중심이 높아지고 선체 복원성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통합 마스트가 복원성 설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일반론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투함의 복원성을 평가하려면 선체 폭과 홀수,
경화와 만재 상태의 무게중심, 메타센터 높이, 연료 소모와 침수 상태 같은 여러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마스트가 커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이 수치들을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공개된 개념 영상과 외형만으로 전복 가능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공학적 분석이 아니라 인상평가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한국 해군은 원양의 무서움을 모르는 연안 해군이라는 주장도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1990년부터 림페 훈련에 참가해왔고 2009년부터는 구축함을 아덴만에 순환 배치해 선박 호송과 대해적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더구나 2026년 림팩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이 처음으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아 다국적 해양전력을 지휘했고 미 해군도 대한민국 지휘부의 전문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해군을 원양의 파도와 장기 항해를 경험해보지 못한 연안 해군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현재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번 KDDX 칼럼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비록 소수파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진짜 문제를 내부에서 찾는 댓글도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우수한 함정을 설계할 능력이 있지만 해외 수출을 전담할 조직과 정부 금융 지원, 추가 물량을 신속히 건조할 도크, 고객 국가가 원하는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 체계가 충분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미국 조선소에서 미국산 강제를 사용해 신형 모가미급을 면허 생산하면 전투함 확보와 일본 조선산업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제안도 등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수파 댓글들이 오히려 핵심을 짚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투함 수출 경쟁은 어느 쪽이 더 빠르고 레이더 탐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 더 길며 미사일을 몇 발 더 탑재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요구한 시점에 건조할 수 있는가, 현지 조선소와 부품업체를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 승조원 교육과 정비, 성능 개량을 수십 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가, 정부가 금융과 외교, 군사 협력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줄 수 있는가 등이 오히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투함이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 이유도 모든 기술에서 일본을 압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바로 이러한 패키지 경쟁력과 수출 경험을 먼저 축적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동시에 야후재팬 댓글 내용을 일본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확대하는 어리석음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댓글은 무작위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해당 기사를 클릭하고 댓글을 읽은 뒤 직접 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누를 만큼 강한 관심을 가진 이용자들의 반응입니다. 특히 역사와 방위산업처럼 국가 간 경쟁을 자극하는 주제에서는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특정 집단의 의견이 강하게 표출되기 마련이죠. 실제로 일본 내각부의 2025년 외교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54.7%로 절반을 넘었고 이는 야후재팬의 특정 기사 댓글로 일본 사회 전체의 인식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여기 더해 오늘 번역한 댓글들이 일본의 보수적 온라인 여론 속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인식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과를 기술력과 생산력, 수출 전략의 결과로 인정하기보다 가격 덤핑과 모방, 기술 탈취로 설명하려는 인식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K방산의 수출 성과를 나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는 현실과 기존 믿음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입니다. 2032년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될 KDDX 1번함이 어떤 완성도와 신뢰성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그 성과가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증강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두려워하는 미래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근거 없는 경계심으로 끝날지는 일부 극성 네티즌들의 댓글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이 앞으로 보여줄 결과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 신청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